과학의 기본을 이해하는 오늘이 되자.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지금부터 68강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갑자기 축구 이야기를 조금 준비해 봤는데요. 이렇게 축구 이야기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이제 게시하는 날짜 기준으로 아마 일주일 뒤인가? 예, 아마 일주일 안으로 그 유럽에서 축구 결승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스 기사를 보고 축구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영상을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이분 누구신지 다 아시죠? 저도 당연히 알고요. 너무나 유명한 선수죠. 손흥민 선수인데 저는 솔직히 축구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닙니다. 잘 보지 않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는 참 유명한 선수고 현재도 유럽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이 사진은 여기 위키 이제 백과 사전에서 이제 퍼왔는데 이 사진은 이제 2016년도에 현재도 토트넘이 있죠. 토트넘에서 있을 때 첼시하고 시합할 때 이 사진이랍니다. 근데 이 사진이 조금 뭔가 허전하네요. 뭔가 허전할까요? 뭐가 허전하죠? 바로 네, 손흥민 선수 옆에는 항상 공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공을 부득이하게 좀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앞으로도 많이 응원할 테니까 손흥민 선수가 멋진 시합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축구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축구 보실 때 너무 부정적인 말은 좀 삼가해 주시고요. 사람은 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축구하면은 제일 하이라이트, 제일 그냥 아주 멋진 장면이 슛 장면이죠. 슛. 그 중에서 한 가지 슛 장면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거는 뭐 어느 팀인지 모르겠고요. 일반 팀인 것 같은데, 자, 보시게 되면, 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선수가 지금 참인데 볼을 잘 보시면 회전하는데 볼이 휘는 거 보이시죠? 네. 참 아마 이거 일반 뭐 프로 선수들은 아닌 것 같고 학교 축구 시합 영상 같은데 정말 잘 찬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까지는 차지 못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차는 순간 볼이 오른쪽으로 회전하는데 축구공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렇게 축구의 여러 가지 과학 원리 중에서 축구공이 왜 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휘게 만들려고 선수들이 엄청난 연습과 훈련을 하죠. 자, 그렇다면 그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축구공이 휘어질까?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네, 공이 휘어지는 원인을 알아보기 전에 압력이라는 기본 과학 이론부터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압력부터 좀 강조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다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축구공이 휘는 원리가 축구공만이 아니죠. 뭐 야구공, 별의별 별의별 다양한 공들 그걸 이제 휘는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압력이 무엇일까요? 압력은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물체와 물체의 접촉면 사이에 작용하는 서로 수직으로 미는 힘을 압력이라 합니다. 보통 이제 한자 뜻풀이를 하면 누르랍, 힘력, 그래서 누른 힘이죠. 쉽게 누른 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뭐 과학에서는 수직으로 누를 때 압력이라고 편한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은 것 뿐입니다. 뭐 옆으로 누르면 압력 아니에요? 압력이죠. 압력인데 기준을 이렇게 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땅이 있으면 이 땅 위에서 누군가가 수직 방향 90도 방향으로 누른다면 이 힘을 우리는 압력이라 부른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축구에 한번 적용을 해보죠. 자,
아까 물체와 물체라고 했죠? 그걸 바꾸면 축구공과 축구공이 지나가는 곳에 있는 공기와의 접촉면 사이에 작용하는 서로 수직으로 미는 힘을 축구공에 작용하는 압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축구공이 이렇게 있으면 공기들이 막 360도 사방팔방 지나갈 겁니다. 그 지나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 자, 어느 방향이든 다 수직 방향이죠. 자, 이 왼쪽만 보면 이 왼쪽 축구공이 지금 현재 여기 축구공 면이 이렇게 세로로 서 있죠. 이 세로로 90도인 힘, 이 화살표가 바로 90도죠. 이 힘이 바로 공기의 압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공이 차면 수많은 공기들이 이 축구공을 누를 겁니다. 즉 압력이 작용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축구공을 누르는 공기의 압력이 변할 수 있다. 정말일까요? 가능합니다. 단 유체에서만 가능하죠. 유체역학, 유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도 잘 모르고요. 유체를 쉽게 표현 말씀드리면 흐를 유자입니다. 흐를 수 있는 물체, 즉 액체와 기체를 유체라고 표현합니다. 과학에서는. 고체는 흐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고체는 압력이 일정하겠죠. 예를 들면 지우개가 책상을 누르는 압력이 변하지 않듯이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체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니다. 압력이 변할 수 있다 했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땅이 있습니다. 땅. 네, 지면이 있고요. 지면 위에 요 알갱이 그림은 공기알갱이입니다. 자, 공기알갱이 5개네요. 제가 순간 세는 게 좀 산수가 좀 딸리나 보네. 자, 아무튼 공기알갱이 5개를 그려놨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공기는 땅 위에 그대로 이렇게 가만히 있다 상상을 해보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공기 5개는 이렇게 어느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상상을 해봅시다. 이 두 경우, 가만히 있을 때, 움직이고 있을 때 과연 땅을 누를 수 있는 압력은 누가 더 강할까요? 한번 쉽게 이해해보세요. 당연히 왼쪽에 있는 공기겠죠. 가만히 있으니까 땅을 누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겠죠. 하지만 공기들이 옆으로 움직이면서 땅을 누른다. 그럼 요 한 부분만 봤을 때 땅을 누르는 시간도 짧을 뿐더러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없겠죠.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공기들은 땅을 누르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해하시면 돼요. 외우는 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기가 움직이면 누르는 힘이 줄어든다, 약해진다, 이러한 이론을 정리한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베르누이라는 학자입니다. 네, 스위스 물리학자인데요. 네, 현재 분은 아니시죠. 아무튼 몇백 년 전에 그때 연구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공식도 있는데 공식보다는 저희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축구를 하실 때 직접 적용해 보세요. 베르누이 정리가 간단하게 뭐냐면, 유체의 흐름이 빠른 곳의 압력은 유체의 흐름이 느린 곳의 압력보다 작아진다. 즉 공기나 기체나 액체가 느리게 움직이면 압력이 세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움직임이 빠른 곳은 압력이 약해진다. 즉 빠른 곳과 느린 곳은 압력의 차이가 생긴다. 이게 바로 베르누이 정리입니다. 즉 베르누이는 유체가 빠르거나 느리거나에 따라서 압력이 달라진다는 걸 정리하고 그걸 공식으로 만든 학자겠죠. 다시 이 내용을 축구에 한번 적용해 보죠. 자, 축구공을 준비하고 여러분이 축구공을 빵 하고 차면 공이 앞으로 갑니다. 공이 앞으로 갈 때 수많은 공기들이 방해를 하겠죠. 근데 공기는 바람이 안 분다 가정하면 공기는 거의 가만히 있겠지만 제자리에, 공이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공기는 축구공 입장에서 봤을 때 왼쪽으로 오는 것처럼 느낄 겁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창문을 열면 공기가 막 얼굴로 막 오죠? 예.
즉 자동차 앞에서 뒤로 막 공기가 흐르죠? 그걸 느낄 겁니다. 공기는 가만히 있지만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앞으로 가면 공기는 상대적으로 뒤로 오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낄 거예요. 즉 공기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위쪽의 공기와 아래쪽 공기가 똑같은 빠르기로 움직이네요. 그렇다면 이 위쪽 공기, 아래쪽 공기의 압력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그렇다면 축구공은 별일 없을 겁니다. 그냥 쭉 가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네. 제 성대모사를 잘 못해서.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축구공은 웬만해서는 회전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는 회전 안 했죠. 보통 요새 기술 중에 무회전 슛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회전 슛을 쏩니다. 자, 회전을 주겠습니다. 자, 회전을 주면 축구공이 가면서 자, 공기하고 방해를 받을 텐데 위쪽 부분은 축구공이 공기와 반대 방향, 아래쪽은 축구공이 공기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쪽 부분 보면 아까 보셨지만 축구공이 시계 방향으로 돌았죠? 위쪽 부분에 축구공이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이 축구공 근처의 공기의 흐름을 오른쪽으로 만들게 되는데 지금 앞에 있는 공기는 왼쪽으로 오고 있어요. 즉 방해가 있으니까 공기의 속력 변화가 생길 것이다. 즉 공기가 느려질 것이다. 이쪽은 축구공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축구공도 왼쪽으로, 공기도 왼쪽으로, 즉 서로 같은 방향이니까 더 공기 흐름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결국 위쪽은 공기가 느려지고 아래쪽은 빨라지고 속력의 변화가 빠르게 변화가 생기면 압력의 변화가 생깁니다. 즉 느린 쪽이 더 힘이 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강한 쪽에서 힘이 약한 아래쪽으로 공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힘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아래쪽으로 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되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축구를 찰 때 회전을 얼마큼 줘야 공이 얼마큼 많이 휠 것인가 그거를 추측할 수 있죠. 그래야 어디서 쏘든 더 강한 회전을 주건 아니면 덜 회전을 줘서 상대방이나 골키퍼를 속일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론 지금 보면은 공이 회전하고 있죠. 회전했을 때 방향이 휜다. 이런 이론 정리학자 또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마그누스라는 과학자입니다. 마그누스라는 과학자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물체가 회전할 때입니다. 아까 베르누이라는 학자는 회전 빼고요. 그냥 유체의 흐름, 빠르게 따라서 힘이 작다 크다를 표현한 거고 마그누스는 그 베르누이의 정리를 보고 응용한 겁니다. 실제 물건에. 즉 회전하는 물건들. 회전하는 물체들은 공기 속을 지나갈 때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휘어지는 걸 발견했다. 실제로 마그누스 학자. 그래서 마그누스가 마그누스 효과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회전을 하지 않으면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그누스는. 그렇죠? 베르누이는 유체의 빠르기에 따라 힘 차이가 난다는 걸 정리한 거고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공이 휘는 거는 실제 휘는 거니까 마그누스 효과로 설명하는 게 더 편하겠죠. 회전하니까요. 근데 만약에 축구공이 회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마그누스 효과로 설명할 수 없죠. 그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구가 참 재밌어요. 저는 축구를 솔직히 잘 안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축구를 한 게 거의 안 했습니다. 학생 시절엔. 축구를 제대로 한 건 군대에서 진짜 거의 힘들게 배웠습니다. 힘들게 배웠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때까지 재미없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이론을 알면 더 나은 기술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구를 좋아하신다면 좀 더 재밌고 좀 더 기술을 응용한 축구를 하신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취미든 아니면 특기시든 프로시든
여러분이 축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몰라도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네, 제 말은 알면 더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몰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당신만의 루틴으로 과학을 공부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랄게요. 다음에 만나요.